네.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7,382명이 됐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네. 예. 좀 마이크를 좀 마이크입니다. 전화기를 좀 가까이 좀 대주시고요. 좀 크게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증가폭이 좀 줄고 있다. 이런 좀 상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확진자 수 자체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신천지 수가 줄어서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는 지금 부분적으로 전파가 계속되고 있고 이 대형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쪽으로 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안심을 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신천지 전수조사가 끝나면 이 확산세는 주춤할 수밖에 없지만 일부 지역 전파가 계속될 수 있으니 긴장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확산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보면 그 대형 병원에서 일부 일어나고 있고요. 예. 요양원, 경로당, 줌바 댄스 이런 쪽에서 생기는데 네. 사실은 줌바 댄스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생긴 거고 경로당은 보면 이제 식사를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혀나 이런 구강을 통해서 굉장히 전염이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사를 조금 자제를 하시는 많이 모이는 경우는 그런 경우든 대형 병원을 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가시면 네. 확진자분이 갔다가 와서도 그 병원이 폐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수칙, 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 착용 잘하는 것이 지금은 지역사회 전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아직도 검사받지 않고 있는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추세를 보면은 대구 쪽에 경북 쪽에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확진된 게 상당히 좀 많이 숫자가 나왔었는데 이 신천지 신도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수치가 어느 정도로 좀 줄고 하지만 또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신천지 신도의 확진 검사가 끝났지만 네. 그 사이에 계속 2차, 3차, 4차 전파가 됐겠죠. 그 시간 동안. 그러면서 대구, 경북의 지역사회 전파가 됐을 거고 그래서 대구, 경북의 그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수는 줄겠지만 정말로 이제 어떤 증상이 있거나 그런 분들 숫자는 더 늘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신천지 신도는 20대 여성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거나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입원을 해야 되거나 중증 질환으로 갈 분은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20대 여성들이 주로 거주한다는 그 대구 한마음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이곳이 그 동일 집단 격리 조치라고 해서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를 지금 코호트 격리로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파트 양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코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염병을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전체를 이제 격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확진이 된 분들은 병동으로 옮기거나 생활치료시설로 이송을 하셨고요. 나머지 분들이 거기서 격리되어 있으신데 그 중에도 잠복기에 있거나 이미 전염이 되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런 확진자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은 또 따로 병동이나 생활치료시설로 들어가실 거고 그 나머지 분들이 이제 15일까지 격리를 하시는 거죠. 보통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게 되면 한 2주 정도를 자가격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초반부터 격리됐던 분들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천지 교인들도 지금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2주 정도면 괜찮습니까? 네, 2주 정도면 대부분은 괜찮지만 드물게 3주까지 이상 되는 분도 간혹 있죠. 그래서 2주 후에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반드시 2주 이상은 본인들이 개인 위생을 꼭 지켜주셔야 해요. 대부분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면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타인에게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내 감염이 또 늘고 있다고 하고 집단 감염도 병원 쪽에서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보다 이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밀폐된 공간이라 전염이 잘 되고 특히 중환자들이 많죠. 암 환자들인지 만성호흡기 그다음에 심장질환자들이 많으셔서 이분들은 감염이 되면 굉장히 좀 사망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증상이 경미하게 초기에 나타나니까 잘 진단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의료진의 공백이 옵니다. 한번 감염되면 그 주변의 의료진들이 전부 다 격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의료진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으세요. 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병원을 폐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병원이 폐쇄가 되면 그 병원을 다니던 많은 중환자라든지 임산부나 암 환자들은 갈 곳이 없고 이번에 거기 분당 재생병원에 계신 분도 대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안 받아주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그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병원 자체가 또 폐쇄되고 그러니까 그런 고리를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이나 의료진은 다 마스크 착용을 하게 되면 그 환자분이 그 진료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폐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별 진료소건 아니면 일반 병원이건 간에 병원에 들어갈 땐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거죠? 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그때 마스크는 KF94 이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겁니까? 면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갈 때는 가능하면 KF80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기침을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 마스크는 사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 마스크를 쓰는 경우는 혼자 방에 있다든지 아주 가까운 분들하고 잠깐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이 병원이란 곳은 분명히 감염의 위험이 있으신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KF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대구, 경북, 발을 넘어서서 이제 전국 곳곳에서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큰 상황이거든요. 이거 차단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문제죠. 지역사회 전파만 이제 차단할 수 있으면 이게 종식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누가 걸리는지 모르고 방금도 분당 서울대병원도 지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가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은 보면 소규모로 경로당이나 요양원 이런 데서 발생을 하는데 이게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양원이나 경로당은 환자분들이 표현을 못하고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고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초기 발견을 못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돌아가시는 율이 많고 대형 병원에도 한두 명이 발생을 하면 그 병원이 자꾸 폐쇄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개인위생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마스크 손 씻기고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치료약제가 지금 개발 중이니까 치료약제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신종플루처럼 계속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백신까지 고려를 하지만 그건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개인위생이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 경북을 다녀왔는데 몸이 좀 안 좋은 분들 이번에 서울 백병원도 그걸 숨겼다가 지금 다시 확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대구 경북을 다녀왔지만 발열 증세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가셔서 내가 대구에서 왔는데 증상이 있다면 분명히 선별진료소 검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바로 치료를 받고 싶지만 사실 이 선별진료소 가시면 검사를 하면 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그 다음날 아시게 되세요. 하루 정도는 지켜보셔서 결과를 받고 만일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으면 격리병상이나 다른 어떤 병상 쪽으로 가실 거고 코로나19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직접 이제 호흡기 병동, 호흡기 진료나 다른 과 진료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거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임산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임산부 감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네, 임산부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메르스테도 있고 이번에도 중국에서 9명 임산부, 말기 임산부입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데 다 이제 제왕절개를 하셨죠. 아이들은 다 괜찮아요. 2명 정도가 약간 나올 때 안 좋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고 유산이나 조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안 됐죠. 탯줄이라든지 양수라든지 아이의 목에서 혈액에서 검체를 했는데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산부가 아이한테 수직 감염시킨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렇고 또 하지만 모유를 수유를 할 때는 어머님이 기침을 하면 아이한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스크 쓰는 거랑 손 씻기 위생은 만일에 수유를 하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고, 또 너무나 감염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격리를 한 상태에서 모유를 다 따로 해서 아이한테 따로 먹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환자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몇몇 좀 늘면서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우선 연령은 매우 중요한 폐렴의 인자입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연령이 되신 분들은 기저질환이 없다는 건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네. 대체적으로 심장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령이 65세 이상은 다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세요,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는 분명히 기저질환 유무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이탈리아가 지금 사망자가 많고 확진자가 많은 이유가 이탈리아가 굉장히 장수 나라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연령이 80대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는 거죠. 그만큼 연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국내 중증 환자 비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60명 정도가 지금 중환자시고 그중에 한 36명 정도가 위중하다고 돼 있으세요. 위중하다는 거는 기계호흡을 한다든지 에크모란 심폐 기능을 도와주는 기계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60명 이상이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태지만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퍼센테이지가 한 0.6% 정도 좀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고, 만일에 우리가 조금 더 조기에 이런 요양원이나 그런 네. 데를 더 빨리 진단을 했었다면 아마 치사율은 더 낮출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이탈리아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국내 상황도 상황입니다만 지금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뭐 세계 대유행이다, 뭐 팬데믹 상황에 들어섰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WHO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네. 유럽 쪽의 상황이라든가 세계 이런 그 코로나19 확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전 세계로 100여 곳 이상에서 다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이탈리아나 뭐 이란이라든지 일본, 미국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유럽도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거의 네. 다들 세 자리 숫자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팬데믹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WHO의 뭐 정확한 진단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 독성이 약화가 되면서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게 유지를 하고 독성은 약화를 시키죠. 왜냐하면 메르스 같은 경우는 독성이 강하니까 그 독성을 가지고 환자분이 사망을 해버리죠. 그러면 네. 전염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전염을 시키려면 환자들이 건강하고 약간 앓는 상태에서 계속 전염을 시켜 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예. 이 코로나19는 신종플루처럼 비슷한 형태로 과거에 4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나 기관지염, 폐렴을 일으킨 그 아형과 비슷하게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팬데믹으로 갈 확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19는 왜 이렇게 전파가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요. 예. 일부 연구들을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그 인간의 세포를 공격하는데 그 인간의 세포를 공격하는 수용체가 세포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강의 혀에도 많이 있고 대장에도 많이 있고 심장세포에도 많이 있고 콩팥세포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중요 장기를 얘가 다 침범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파력이 강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전파를 한 2, 3일 전부터 시키는 거죠. 그리고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바이러스가 매우 많이 나와요. 증상이 예. 있을 때만큼. 그러니까 뭐 잠복기 전후로 다 생길 수 있고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생기다 보니까 전파력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감염 질병과는 다른 것이 몸이 좀 증상이 나타나고 안 좋다 그러면은 활동을 안 할 텐데, 그렇죠. 네,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느끼는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증상이 또 심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파를 더 많이 시켜놓고 아프게 되는 그런 양상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는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거부감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면 더욱더 전파력이 세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가 이제 굉장히 사람이 적죠. 넓은 땅이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있지만 우리 국내는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은 밀접도가 높다 보니까 전파력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미국에 그런 걸 대입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하나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을 갔더니 예. 산에 마스크를 쓰고 오세요. 너무나 불안감이 심하니까. 예. 하지만 산은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고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거기로 산에 오는 분 중에 아픈 분은 별로 없어요. 만일에 정말 기침을 하는 분이 산에 가는데 그분은 마스크를 반드시 쓰셔야죠. 한 열나는 분이 오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에 가실 때는 조금 증상이 있는 분은 마스크를 쓰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산을 마스크를 쓰시면 그 마스크 다 젖어버리잖아요. 마스크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의 조금 잘못된 너무나 무서워하시니까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건 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전 세계로 이 코로나 확산이 퍼진다고 하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라는 전망을 지금이라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은 전망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여름 되면 좋아질까 했지만 이 코로나 일본 다른 아형들도 여름에 많이 발생도 하고요. 싱가포르나 이란이나 더운 나라 이탈리아 그런 나라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날씨와는 상관이 없다는 게 지금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라질까? 좀 어렵고 아까 말하던 전파력이 강하면서 독성을 약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마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치료약제를 빨리 개발해서 우리가 중증으로 가지 않게만 하면 독감이 걸려도 타미플루를 먹으면 대부분 많이 완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독감을 그냥 방치하면 폐렴으로 사망할 수가 높아요. 이것도 똑같죠. 그런 식의 치료약들을 개발하고 연말에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으로 그냥 독감처럼 전에 코로나처럼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언제쯤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지금 추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백신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것이 치료제로 사용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게 연말쯤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신은 연말 정도 나오게 아마 왜냐하면 그게 임상 3상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2상, 3상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치료제는 지금 3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료제는 한두 달 이내면 아마 이게 쓸 수 있다, 안 쓸다, 못 쓴다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 약이 타미플루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은 네. 많은 분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 되면 우리가 또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죠. 이 코로나19에 대해서요. 그러면 아직 결정은 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치료제 개발이 잘 된다 그러면 한두 달 후에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고 예. 지금 이제 쓴 약제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려 보는 거죠. 희망을 갖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취자 이종범님은 이번 주가 고비다 한지도 한참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814님께서 마스크 오브제 시작했다는데 오늘 약국 갔더니 줄이 길고 금방 소진돼서 저는 구입을 못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마스크 구입 오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1인당 일주일에 2장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그냥 일반 생활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한 장으로 한 3, 4일 정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마스크 사용할 때 좀 주의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더 좀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다라는 좀 제안도 좀 주시죠. 우선 개인적으로 마스크는 일회용이 좋지만 지금 안 되시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생활을 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사실은 매일 쓰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집에 있는 학생이나 외출을 안 하는 그런 연령이 높으신 분들 거를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마스크 2장을 사러 계속 따로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견해고 많은 또 국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약국도 일을 못 하세요. 이 마스크 배분 때문에. 그래서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주민센터는 그 지역의 주민의 인구수를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는 우리 가족이 5명이에요. 예. 한 분 가셔서 그거를 제시를 하고 5분 걸 한꺼번에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 기록이 되실 거고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마스크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게 하고 저는 많은 분들이 저도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교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약국을 통해서 80세 이하 되는 분이 약국 가서 65세 이상도 아픈 분 굉장히 많아서 병원 약국 못 가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마스크 사지 말라는 얘기고 바쁘신 직장분들이
약국이 저녁에 일찍 닫거든요. 그러면 밤에는 못 사시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생각하신다면 네,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좀 이런 마스크를 배부하고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분이 직접 가져다 주시는 이런 좀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스크가 만약 하루 종일 쓰시면 버려야 되지만 한두 시간 쓰시는 경우는 한 3, 4일 정도 본인이 좀 깨끗이 건조시켰다가 잘 쓰시고 그 대신 마스크 착용 전후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교통 상황